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량국 정보를 연방정부와 연동하는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불꽃놀이 관련 대형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다수의 인명피해도 보고됐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난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폭동 가담자 4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씨 10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동부 지역에서 월드컵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과 축구 팬들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차량국 정보를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인 커뮤니티에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5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캘리포니아 차량국 정보를 전국 자동차관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 검증 시스템 이른바 S2S에 업로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예산안 통과 배경에 대해 연방정부 리얼 아이디 발급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주면허 취득자의 중복 발급 억제 등 리얼 아이디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 같은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보유한 개인 운전면허 정보를 연방정부가 입수하게 되면 불법 체류자 단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 발급된 운전면허 중 사회보장번호를 보유하지 않은 AB60 법안 대상 운전자들에게는 특정 코드가 입력된 뒤 면허가 발급되는데 이 정보가 향후 이민세관 단속국의 추방 대상자 선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없는 한인은 물론 비민비자 연장이나 신분 조정 중 체류기간 만료로 LA 총영사관 신분증을 통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운전자들이 일제히 단속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LA 총영사관 신분증은 서류 미비자 또는 단기비자 체류자와 가족들이 합법적인 경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보조수단으로 통용됐습니다. 2026년 7월 현재도 월 평균 15건 이상이 신규 발급 또는 갱신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한국 국적자들이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DMV 당국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해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책 당국의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에 따라서 우리 총영사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보유한 운전자 정보가 연방정부와 공유됨에 따라 운전면허 발급과 갱신 절차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관련 정보가 연방정부 불법 체류자 단속에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따라 언제든 불법 체류자 단속에 사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독립기념일 250주년 연휴 기간, 전국에서 불꽃놀이 관련 대형 사건 사고와 화재가 속출했습니다. 4일 밤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출발해 시카고 미드웨이 공항으로 하강하던 델타 항공 여객기가 저고도에서 날아오른 불꽃놀이 폭죽에 맞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가 충격음을 보고할 만큼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승객 52명을 태운 기체는 안전하게 착륙해 대형 사고는 면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대규모 불꽃쇼 도중 브루클린 다리 상판에 폭죽 잔해가 떨어져 불이 나면서 관람객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인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치노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도중 정체불명의 대형 연쇄 폭발이 일어나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주민 4명이 전신 화상과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한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대형 병원에만 폭죽 사고로 인한 손가락 절단과 안구 손상 등 70명에 가까운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여기에 미 서부와 남부 지역의 극심한 폭염과 건조한 날씨 속에 폭죽 잔해가 번지면서 주택에 불이 붙어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화재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인 불꽃놀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밤,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폭동 수준의 대규모 난동 사태가 발생해 40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은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수천 명의 청소년과 젊은 층이 발보아 일대로 순식간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무리는 패싸움을 벌이고 인근 상점과 공공기물을 파손했고 출동한 경찰과 사람들을 향해 폭죽을 무차별로 던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관 1명이 폭죽에 맞아 다쳤고 주민 4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를 선포하고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펼쳐 총 402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보다 체포된 사람이 6배나 급증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폭풍이 뉴욕, 뉴저지 일대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대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자 이번엔 강력한 폭풍이 덮쳤습니다. 독립기념일 전날 밤 뉴저지 스카치 플레인스에서는 운전 중이던 41세 남성이 강풍에 꺾인 나뭇가지가 차량을 덮치면서 숨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일대 피해도 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풍이 넓은 지역에 걸쳐 최대 시속 70마일의 강풍을 동반한 직선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 중에서도 테나플라이, 클로스터, 데마레스트와 알파인 일대에도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습니다. 폭염이 물러난 자리는 폭우가 채우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뉴저지, 롱아일랜드 일대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최대 2인치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고 지역에 따라 4인치가 넘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미 동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과 강한 폭풍의 가장 큰 피해는 뉴저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주 당국은 며칠간 이어진 폭염으로 현재까지 25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사인은 부검과 추가 조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가 지나자마자 LA를 비롯한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에 또다시 기록적인 폭염이 찾아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고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내륙과 밸리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4도, 섭씨로는 4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수준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낮 시간대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쉼터인 쿨링 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드컵 16강전 멕시코와 잉글랜드 경기 직후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LA 동부 지역 이스트 위티어대로 일대 3곳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장은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멕시코가 잉글랜드에 패한 직후로 축구 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매우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이 총격으로 거리에 있던 월드컵 팬을 포함해 주민 4명이 총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혼란을 틈타 도주한 무장 용의자를 추적 중으로 3건의 총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월드컵 남은 기간 동안 예정됐던 시티워크 공개 응원전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유니버설은 SNS를 통해 남은 대회 기간 시티워크 월드컵 응원전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취소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전역의 월드컵 응원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경기 응원전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다쳤고 산호세에서도 승리 축하 인파 속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버설 시티워크는 물론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 대형 쇼핑몰들도 안전을 고려해 실외 응원전 일정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팬들의 아쉬움과 함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16강 미국 벨기에전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국 대표팀의 간판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이 선발 출전해 경기를 펼쳤습니다. 원래는 이번 경기에 나올 수 없는데 퇴장 징계 번복 사태를 둘러싼 정경 유착 논란이 뜨겁습니다. 앞서 발로건은 지난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규정상 16강전 출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한 직후 피파가 전격적으로 징계를 유예하면서 전 세계 축구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축구의 근본을 흔드는 이해할 수 없는 외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를 강하게 부르짖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나이지리아계 이민자 출신인 발로건을 구하기 위해 규칙까지 파괴하며 개입한 것은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정치적 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의 흥행과 애국주의 열풍을 지지율 반등에 이용하려는 백악관과 막대한 미국 시장 내 이권을 노린 피파 수뇌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씁쓸한 결과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12일이 지나면서 사망자 수가 3,500명을 넘겼습니다.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생존자 4명이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지만 비공식 실종자는 여전히 3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성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중턱의 한 공동묘지.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지진 희생자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안장된 시신은 모두 150여 구입니다. 지진 발생 12일째에 접어들면서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3,500여 명, 부상자는 16,000명을 넘었고 이재민도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실종자 신고 사이트에는 3만 명 이상이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로 등록돼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끊겼던 구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5일 라과이라주 카라바에다 지역의 건물 잔해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생존자 4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지진 발생 후 11일, 267시간 만입니다. 하지만 국제구조대 상당수는 임무를 마치고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는 상황. 지진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건물 잔해를 뒤져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재활용 금속을 모으는 등 생계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K-뷰티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첨단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을 무기로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샌디에이고에서 K-뷰티 테마형 팝업 스토어인 랩투스킨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USA 2026과 연계해 열렸으며 전 세계 11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바이오와 뷰티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험실의 연구가 실제 피부 효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은 이번 팝업 스토어에는 바이오와 뷰티테크 역량을 갖춘 한국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를 정밀 진단기기로 측정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체험존을 비롯해 제품 전시와 판매, 비즈니스 상담이 원스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피부 진단과 맞춤형 제품 추천, 그리고 개인별 피부 상태에 최적화된 뷰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티 테크 분야는 앞으로 K-뷰티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런 혁신이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시장이자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이끄는 시장입니다. 행사에는 업무 협약 체결 총 3건으로 $200만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황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은 미국에서의 성공은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인근 엔시노 지역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해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6시쯤 엔시노의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근 전신주가 부러지며 전선과 함께 차량 위를 덮쳤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차량 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운전자 1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또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국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도 오늘은 나홀로 약세를 오가며 개장 내내 뒤처졌는데요. 반면 3일 만에 반등한 내스닥은 이틀간 낙폭의 75%를 회복하며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 바잉의 기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서비스업과 ISM 서비스업 PMI는 모두 전망치와 전월치를 밑돌았지만 오히려 금리 인상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메모리주들의 반격과 함께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6종목이 일제히 상승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다만 내일부터 내스닥 100 지수에 공식 편입되는 스페이스X는 초반의 강세를 지키지 못하고 약세로 꺾인 채 마감하며 희비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수요일 공개되는 월시의장의 첫 FOMC 회의록과 금요일 델타항공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하는 가운데 다음 주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관망세도 벌써부터 짙어지며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